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앞서 한 내용들 잠깐만 정리를 해볼까요? 네,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당, 목, 의 말씀드렸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 관련된 것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말씀드리면서 당사자 관련된 것들은 예컨대 제한능력자,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이것들을 배우는 것이 당사자 파트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네, 목적에서 뭘 배웠을까요? 네, 확가적태드렸죠.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이 확가적타가 없으면요, 네, 이것은 무효하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 역으로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하면 그것은 뭐다? 그럼 유효하다라고 정해볼 수 있죠. 그 확가적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타당성, 선풍기 조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 살면서 처음 들었던 말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사회적인 뭐 사회 타당성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근데 듣다 보니까 또 익숙해지시죠? 네, 이게 바로 법의 또 힘이에요. 법 공부의 힘이에요. 처음에 어려워 보이지만 틀만 잘 잡아놓으면은 회독수는 높이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께서 많은 것들을 암기해낼 수 있고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가지시고 여유 가지시고 해보세요. 네. 자,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관련된 것들은 뭘까요? 비통착서해드렸어요. 그죠? 비즈니, 통정, 그다음에는 착오, 사기강박, 비통착서였죠. 여러분, 자, 비즈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도요, 내뱉어도 뭐죠? 우선은 유효하다 말씀드렸었죠. 그죠? 왜 그럴까? 네가 책임져야죠. 야, 내가 다 사줄게. 아이, 거짓말인지 몰랐어? 난 몰랐지. 그럼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유효한 거예요. 한 상대가 알았으면 그때 뭘까? 그때 무효하다 말씀드렸죠. 통정의 허위 표시예요. 짜고 쳤죠. 얘를 짜고 친 거를 국가가 도와줄 리는 없죠. 짜고 쳤으니까 그럼 무효가 되죠. 차고는요. 나 짬뽕인데 짜장 시켰네. 이거 있었어요.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말 수 있어요. 이게 뭘까? 전화를 걸면은 취소를 하는 거고요. 안 하면 그 넣는 거죠. 따라서 나중에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취소란 것은 권리예요. 내가 이 법률 관계를 소급해서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 유효를 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착오에서 인정되는 거죠. 사기 강박도 뭘까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사기 당했다가 무효된 것이 아니고 뭐죠? 취소할 수 있게 놨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리해 드릴게요. 언뜻 봤을 때는 사기를 당했어. 그죠? 사기를 당했으면 그냥 그건 나쁜 거니까 무효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걸 취소로 해놨을까요? 취소란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유효한 상태에서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말을 하게 되면 없애는 것, 다시 무효로 돌리는 것, 이게 취소거든요. 됐죠? 무효는요. 처음부터 무효인 거예요. 반면 취소란 것은 원래는 유효한데 취소권자가 더 취소해 주세요 하게 되면 다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냥 무효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럴 때 있어요. 사기를 당했어. 저 아파트 사게 되면은 뭐 2배를 뛴다는데, 뭐 2배는커녕 큰일 났어 지금. 더 집값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살아보니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보니 좋은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당했지만 나름 괜찮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사기라든지 강박 같은 경우도 뭐다? 취소로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됐죠? 그래서 비통착사도 정의를 해드렸어요. 제가 아까도 이제 제 강의에 대한 설명을 좀 슬쩍 드렸습니다만 참 모자른 강의입니다만 가끔 듣는 게 좀 말씀드렸죠. 좀 쉽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각각 개별적 내용들을 거기에 끝나지 않고 연결을 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볼게요. 오늘 두 번째 시간부터 할 것은 바로 법률행위 대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앞서 한 것은 의사표시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결이 안 돼 보이죠? 하지만 제가 슬쩍 연결을 시켜드려 볼게요. 그럼 훨씬 더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관련돼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갑하고 둘이서 얘기해요. 의리서. 이럴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럼 갑이요.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병하고 하려면요. 맞아요. 또 갑은 병하고 하면 돼요. 이렇게. 의사표시 하면 되죠. 혹 정은요? 네, 또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 갑이 상당히 인기 많은 사람이야. 사업도 잘 되나 봐. 서울에서도 이제 사업을 해야 되고요. 부산 가서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여기는요. 서울 살아요. 여기는요. 대전 살고요. 여기는요. 부산 사는 거야. 그럼 갑은요. 어떻게 되는데요? 다 가서 일일이 하셔야 돼? 이러기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갑이 머리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만.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시키면 돼? 나 대신 일을 할 사람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물 불러요. 어이! 김대리를 부른 거죠. 그죠? 김대리! 당신이 가서 누구야? 을가 좀 어떻게 계약 좀 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어떻게 얘가 예 알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게 대리예요.
대리란 것은 지금처럼요. 둘 사이에서 있었던 의사표시를요. 보다 확장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게 된 거죠. 그럼 이런 값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A를 통해서 누구를요? 오유 저희 부산에는 을과 또 법률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요. 또 예컨대 B를 통해서는요. 또 B를 통해서는요. 오유 저 광주에 있는 병과 또 법률관계를 맺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요. 원래는 내가 해야 될 의사표시에 대한 의사 확정을요. 제3자에게 맡김으로 해서 내가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제도, 이것이 바로 뭐다? 대리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친다면 의사표시와 대리는 서로 관계없는 제도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의사표시가 직접 한 거라면 직접 하지 않은 의사표시들에 대한 얘기가 바로 뭐다? 대리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리를 떠올리시겠어요, 여러분께서는? 대리는 삼명관계 이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리는 뭐다? 삼명관계예요. 삼명관계 이를 떠올리세요. 제가 민법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때 이런 말 하거든요. 민법이라는 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예요. 그렇죠? 따라서 등장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공부해 놓은 것이 민법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리 역시 또 제일 먼저 누굴 떠올려야 될까?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자, 사람들은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3명이 누군지를 정의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누굴까요? 이거는 본인이라고 그래요. 본인. 자, 본인이요. 누구에게? 이 을에게요. 뭐를 수혜요? 대리권을 수혜해요. 그렇죠? 이걸 대리라고 그래요. 이 을은요. 누구에게? 바로 상대방에 가서 거래를 해요. 상대방. 상대.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법률 효과는요. 누구한테? 갑이 직접 받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갑은 을한테 뭘 줘요? 대리권을 줘요. 그렇죠? 대리권. 대리권을 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리는요. 이 상대방과 무슨 행위를 해요? 법률 행위를 하는 거죠. 법률 행위. 바로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원래는요. 의사표시를 했으면 효과를 누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을이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법률 행위는 누가 했어요? 을과 병이 했는데 이 행위에 대한 효과를 누가 받아요? 본인이 뭐냐면 직접 하는 거죠. 이게 대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린이 삼명관계죠. 대리권은 주고 나서 이상인 을이 법령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 그 효과를 누가 받는 거지? 바로 본인이 받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원래는 법령이 한 사람이 직접 받아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대리의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들을 뭘 배울까요? 바로 이거죠. 대리권 어떻게 줄 수 있는데 법령이 어떻게 하면 될 텐데 그리고 효과를 어떻게 받게 되는데 바로 이것들을 정리한 것이 대리에서의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보자. 아까 여기 보시면 대리 행위 효과의 기속 정의해드렸었죠. 이제 보게 되면 대리 관련된 내용들이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 읽어보니까 어때요? 아, 대리는요. 여기 보자. 효과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누구한테 기속한다고요? 맞죠. 본인한테.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고요. 대부분 내용들은 어디? 본인에게 귀속을 하게 된다. 이 정리를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계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제가 된다 칩시다. 만약에 해제할래. 그럼 해제를 누가 한 걸까요? 이 을이 한 걸까요? 갑이 한 걸까요? 보시게 되면 이 누가 도대체 해제를 할 수 있을까라고 누가 권리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계약 자체에 대해서 계약을 만들어낸 것은 을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계약의 주인공 누구냐면 본인이죠. 본인. 그죠? 본인이죠. 따라서 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나가신 것이다? 본인이 갖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대리는요. 뭐 할 수 없어요. 너는 해제할 수는 없어요. 왜? 대리에게서 무슨 권리만 준 거니까. 너는 무슨 권한만 준 거니까. 계약을 하라는 거죠. 내가 먼저 계약을 한 상태에서 마음에 안 들면 해제까지 준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갑이요. 지금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다 손치더라만 실제 계약의 주인공 누구다? 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대리의 종류를 정리해 볼까요? 대리 종류.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이것도요. 제가 아까 1교시에서 이거 해드렸죠. 여러분, 법률 관계는요. 크게 두 가지로서 만들어진다 말씀드렸어요.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 어때요? 들어보니까 맞죠? 법률의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었었어요. 자, 볼게요. 법률의 행위로 대리를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임의 대리예요. 임의 대리. 한마디로 제가 아까도 김대리 있었죠. 회사에서 우리 보통 김대리, 이대리 하잖아요. 그 대리가 바로 뭐냐면 실제로는 대리란 거예요. 대리. 한마디로 회사의 생각을, 회사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보통 대리라 했던 거죠. 이것들을요. 회사하고 근로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맺었어요. 임의 대리죠. 법정 대리는 뭘까요?
법에서 정한 대리예요. 대표적으로 제한능력자의 친권자들이 있죠. 그죠?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 어릴 때 대신 일을 해주잖아요. 결정해 주잖아요. 그죠? 너 여기 가. 이거 사잖아요. 이것이 바로 법정 대리예요. 능동과 수동 대리요? 말 그대로예요. 능동은요 하는 대리고요. 수동은 의사표시를 받는 대리예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 중요하죠. 여러분 무권 대리도 있을까요? 그죠? 그 유권 대리, 무권 대리 보니까 유권 알겠어요. 왜 그럴까? 권한이 있는 대리잖아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대리가 유권 대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권 대리 무슨 말일까? 권한이 없어요. 아 잠깐만요. 권한이 없는데 무슨 대리예요? 그러게요. 권한도 없는데 지가 대리라고 했으니까 문제인 거죠. 예컨대요. 사고 친 아들이 있어. 그지? 아버지 돈이 좀 많아. 아버지 땅이 많거든. 뭐라 그래?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아저씨. 예,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희 아버지 아시죠? 예, 너 아버지 데리러 왔는데요. 하는 거야. 그죠? 아버지 데리러 왔는데, 그죠? 아버지 땅이 있잖아요. 파신대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무권대리죠. 자기가 권한도 없으면서 뭐라고 대리가라고 얘기하면서 물건을 팔아버렸어요. 권한도 없는데 대리인 처리했죠. 그래서 무권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뒤쪽 가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대리권부터 보자. 대리권은요,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수령하고 법률가를 본인의 직수인 법률상 쥐를 말하고요. 대리권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 표시하거나 의사 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일정 효과를 발생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대리란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야, 나 대신 일 좀 해줘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권리를 줄 텐데 이 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 계약을 맺어.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효과는 나에게 직접 기속시키게 해줘. 이 말을 해줘야지만이 대리권이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리권의 발생에 대해서 보자면 말씀드렸죠. 수권 행위에서 발생한다 해보는 이건 좀 임의 대리만 정리하신 거예요. 임의 대리는 것은 수권 행위 있었죠. 바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갑 정리드렸었고 본인, 을 정리드렸었고 대리, 병, 상대방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요 삼명관계를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요. 여기 수권이에요. 수권. 이 수권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대리권을 준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나 대신 뭐지? 가서 대리권 좀 해줘. 이거예요. 이걸 보통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그죠? 수권행위요. 따라서 이 수권행위가 당사자의 의사로서 이뤘으면 그는 임의 대리가 되고요. 이 수권이란 것이 없이요. 이런 의사 없이 어떻게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으면 법정 대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대리권의 범위다. 대리권 범위. 임의 대리 범위는 수권 대리에 의해서 결정돼서 결국 수권행위 문제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을이 이제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갑 같은 경우에서 가서 내 땅 좀 팔아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땅 팔 때 있잖아요. 땅 판다 친다면 그럼 무슨 일만 해요? 가서 땅만 팔아요? 아니죠. 땅을 팔기 위해서 모두 조사도 해야 되고 뭐가 거래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저 어디까지 대리가 할 수 있는 걸까? 이게 문제될 수 있겠죠. 예컨대 회사에서요. 김 대리,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자재들 좀 그럼 당신이 좀 구입해줘 했다 쳐요. 어디까지가 필요한 자재인데요. 따라서 뭐가 필요할까? 바로 해석의 문제가 필요한 거죠. 도대체 어디까지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거지? 이것들이 바로 임의 대리의 범위의 문제예요. 그런데요, 이럴 수 있어요. 범위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범위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범위를 정하지 않았으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잖아요. 그죠? 범위가 좀 애매해요. 해석을 통해서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대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죠. 이때 대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보이계를 할 수 있어요. 보존, 이용, 계량행위. 여기다 앞절딱 따면 돼요. 그죠? 야, 대리야, 아주 보이게 좀 일 좀 해. 이거예요. 보이게. 됐죠? 보존, 이용, 계량이에요. 보존은 뭘까요? 이거예요. 이 갑이요. 을한테서 물건을 팔아달라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거 물건이 음식물인데 이거 시간 지나면 살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냉장고 넣어줘야지. 무슨 행위죠? 보존 행위죠.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이용과 계량이 뭘까요? 이거예요. 갑이 을한테 뭔가를 좀 맡겼어요. 그렇죠? 돈을 맡겼는데요. 어떻게 되나 싶은데요. 보니까 무이자부에, 그렇죠? 이자를요.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갑이요. 누가에게 병에게 돈을 좀 빌려줬나 본데 그것도 네가 을이 좀 관리 좀 해줘.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럴 때 을 입장에서 대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봤을 때 돈을 이자도 안 받고 빌려준 것들을 이자부로서 내가 빌려줘 바꾼다. 이건 괜찮은 거예요. 왜? 본인에게 유리하니까요. 그런데요, 뭔 안 될까요? 지금 예금으로 된 것을 끄집어내서 요즘 코인이 그렇게 잘 된다면서 코인을 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건 처분행위예요. 그건 왜?
그는 이용이라든지 계량 정도가 아니고 그걸 넘어선 범위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 이 대리인들은 뭐든 가능하다는 뜻일까? 어떠한 것이 해야 될지가 범위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뭘 할 수 있어? 보존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계량이라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바로 118조 의미예요. 보이게죠? 보이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얘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럼 이런 대리권 같은 경우 봅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이런 걸 탈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 알았어. 수권 받았으니까 어떤 거, 수권 받았는데 해석이 힘들어도 보이긴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예요. 무작정 대리권에게 무작정 인정해 주려면 본인의 해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위해서 우리 법률 같은 경우는 대리권에 제한 규정을 뒀어요. 이 제한 규정은 바로 공자쌍이에요. 공자쌍.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대리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있었죠? 공동대리 있죠. 그렇죠? 이걸 줄여서 공자쌍 정리하시면 돼요. 되죠? 공자쌍 이렇게. 공동대리, 자기계약, 쌍방계약. 이걸 정리해드릴게요. 공자쌍. 자, 외우고 싶게. 자, 보이게는 뭐예요, 여러분?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보존, 이용, 계량할 수 있어. 그럼 너는 뭐지? 이런 제한을 받아. 공자쌍이에요. 왜 그런지 정리해드릴게요. 공부터 정리해보죠. 자, 뒤에 있긴 합니다만 이리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공동대리입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대리를 하게 되면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가 따로따로 계약을 하는 거고 자기가 책임지고 대리를 하는 거지 셋이 항상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내가 좀 의사표시를 좀 약간 어떻게 넉넉히 하고 싶은 거지, 확장해서. 근데 항상 모여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율성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각자 했더니 어떻게 될까? 조금 뭐랄까 욕심 많은 대리가 조금 사고를 칠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좀 공정하게 좀 좋을 텐데 자기한테 유리한 계약들을 막 하는 거야. 그렇죠? 회사한테 유리한 자학하면서 자기 친구한테 야, 내가 대리됐거든. 내가 자재를 지금 담당하기로 했어. 따라 네 물건은 비싸게 넘겨줘. 나한테 지금 마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는 거야? 야, 너희 같이 결정해. 어떻게? 혼자서 하기에는 사고 칠 것 같으니까 같이 결정해 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공동대리예요. 이제 공동대리가 왜 제한이 될 수 있지 알겠죠? 공동대리라는 것은 바로 원래는 각자들의 원칙일 텐데 각자 하지 말고 같이 해! 이렇게 사고 들칠 테니까 그게 바로 공동대리가 말하보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제한서가 된다라고 정해봤어요. 두 번째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예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게 보시게 되면 이거예요. 잘 봐요. 그럼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해 드릴게요. 야 대리야, 내 차 좀 팔아줘. 그래? 알았어. 너 왜 팔게? 이게 엔진이 좀 달달거려. 그래. 그래서 얼마에? 원래 1,000만 원쯤, 원래 좀 뭐랄까 1,000만 원쯤 이게 시세인데 한 1,200원 좀 받아주면 좋겠어. 엔진 얘기는 하지 말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요, 대리가 야, 나 차 필요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요. 그래, 너 필요해? 내 차 살래? 그럼 사면 되잖아요. 언뜻 봤을 때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보시면 본인이 자기 차의 약점을 대리에게 말을 했죠. 그렇죠? 따라서요. 지금 만약에 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거래를 인정하게 되면은 누가 불리할 수 있어요? 본인이 불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모든 약점은 다 누구한테 줬으니까. 대리에게 줬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행위가 대리와 본인이 거래를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라고 해서 금지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금지시킨 거예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서 본인이 자기가 난 괜찮아. 그 정도 소대 뭐 대리야 너랑 계약하자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계약이요. 두 번째 쌍방대리 말씀드릴게요. 쌍방대리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을이요. 갑의 대리로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누가 왔어요? 병이 왔네. 병이 와서 을보를 뭐래요? 내 대리를 해달래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과 병이 소송 중인 거야. 근데 을이 갑의 변호사로서 딱 자리를 잡은 거지. 근데 누가 왔어요? 갑과 싸우는 병이 오더니 자기의 변호사 대달라는 거야. 왜 그럴까 도대체? 그 많구만 변호사 중에서 왜 을을 찾았을까? 갑은 을한테 1,000만 원 줬거든. 근데 병은 을한테 1억을 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팔은요 돈으로 굽어요. 돈으로. 돈 쪽으로 굽는 거야. 따라서 여긴 1,000만 원인데 여긴 1억이니까 어떻게 돼? 을 입장에서는 공정하지가 않게 병편을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끼리 이건 너희 이익을 위해서인 건데 니네가 원한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쌍방대리도 가능하겠죠. 그 얘기를 써놓은 것이 바로 124조예요. 자, 124조 볼까요?
자기약 쌍방대리,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허락이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령행위를 하거나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자기 계약이죠. 이게 바로 자기 계약이죠.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계약하거나 자기 계약. 그렇죠? 두 번째,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쌍방을, 이게 바로 쌍방대리죠. 쌍방대리. 되셨죠, 여러분? 따라서 뭐냐면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를 언제 할 수 있어요? 본인이 허락이 없으면 못하는 거니까 거꾸로 뭐예요? 있으면 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보게 되면 원래는요, 대리란 것은 마음껏 대리할 수 있는데, 야, 너 무슨 대리야? 자기 계약이야? 안 돼. 너 무슨 대리야? 쌍방대리? 안 돼. 라고 해놨기 때문에 공자쌍이 뭐가 되는 건가? 바로 대리권의 제한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슬슬 들어오시나요? 머릿속에서 그래도?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정리해보자면 본인과 대리인과 상대방이 있으면 어디 있죠? 여기 대한 얘기하고 있죠. 그죠? 무슨 뭐에 대해서? 수권행위에 대해서요. 그래서 공자쌍이라고 정해 두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기초강의를 통해서는 이 전체 내용을 다 하는 것보다는 뭐 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정리하시면 돼요. 네.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 남용.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자, 대리권 남용.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대리인 있지 않습니까? 아까 슬쩍 말씀드렸지만요. 뭐 한 거예요? 이 대리기가 자기나 제3자를 위해서 행위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야? 요 병과 하게 되면 갑한테 손해인 거야. 그렇죠? 근데 병하고 계약 맺게 되면 누가? 자기한테 좀 이긴 거지. 그렇죠? 이런 경우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정해 본 거죠. 이 제3자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을요. 그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민법 107조 1항 단서.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갑은요. 이런 대리가 이쁠까 안 이쁠까? 안 이쁘겠죠. 왜 그럴까? 이 병과 계약 맺는 바람에 나는요 지금 1,000만 원 손해봤다니까. 봤을 때는 원래는 지금 병이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 맺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병과 계약 맺는 바람에 손해 본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기분 나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난 뭘 하고 싶은 거야? 난 이 대리 관련된 일을 나는 거부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보게 되면 수권 줬고 행위했고 직접 효과 받으니까 조금 나한테 불이익이라고 이거를 뭐 내가 거부할 수 없단 말이지. 딱 보니까 이런 병에 대한 무슨 행위, 남용 행위를 이거를 남용이라고 그래요. 이 병이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알거나 알 수 있다, 알거나 알 수 있다. 이래다 버리면 이건 뭘 한다? 이것은 무효를 한다는 뜻이에요. 무효.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따라서 뭐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문제? 대리권 남용의 문제. 남용이라는 것은 뭘까? 한마디로 자기나 제3자에게 이익이 위한 행위를 한 거야. 본인이 아니고 자기나 제3자를 위해서. 그렇죠? 한마디로 나쁜 마음 먹은 대리인 거지. 이럴 때 그렇다더라도 그것이 대리권 범위 안의 일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재를 담당시켰어. 자재를요. 그렇죠? 병한테 가서 뭐 한 거지? 저기요. 종이컵 천상자 주세요. 응? 종이컵은 자재긴 자재야. 근데 천상자까지 필요가 없어. 근데 뭐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한 거야 지금. 그렇죠? 자기 이익을. 회사도 천상자 필요 없어. 근데 보니까 얘는 대리권 있긴 있어. 뭐에 대해서? 회사의 자재 물품들을 살 대리권 있어. 가서 얘기했어. 또 줘. 이건 뭐라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딱 하나. 야, 너 이런 의뢰 배임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잖아. 그런 경우 뭐 된다? 무효된다. 따라서 뭐만 기억하시면 돼? 대리권 남용일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정리하시면 돼. 대리권 남용은 상대가 알거나 알았으면 뭐다? 무효 정리하시면 돼. 됐죠?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자, 이런 대리권은 언제 소멸될까요? 자, 여러분 조폭도 무섭죠? 조폭이요. 그렇죠? 요즘에 칠성파인가? 칠성파 끝나고 사성파 아세요? 사성파? 못 들어봤어요? 그럼 사성파가 얼마큼 무섭냐면 사성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야 종철아 징 사성파 온다 종철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치할지 모르지만 외우세요. 네, 사성파 종철 하시면 돼요. 알았죠? 사성파 종철 정리할게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파산. 그렇죠? 사성파 됐죠? 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때 말씀드렸죠. 근데 임의대리 같은 경우는요. 언제 만들어져요? 내가 너한테 대리권을 주니까 대리관계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한번 주게 되면 평생 대리예요? 아니죠. 임의대리 같은 경우는 대리권 줬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 대리권 다시 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그것도 뭐야? 두 번째는요. 대리권이 또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 일이 끝났잖아요. 물건 사다 줘. 물건 사다 주면 끝나는 거죠. 그게 바로 뭘까요? 법률관계 종료와 수권행위의 철회. 그렇죠? 수권행위 철회. 야, 대리 그만해. 철회. 일 끝났네. 종료. 따라서 사성파 종철 정리하시면 되죠. 됐죠? 따라서 여기 뭐예요? 여기는 임의 대리 플러스 뭐냐면 법정 대리 모두 해당 사항이에요. 임의나 법정이나 다 뭐지? 사성파. 사성파. 종철은 여긴 어디? 여기는 임의 대리만. 임의 대리만. 임의 대리만 적용되죠. 여기는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만. 여기는 임의 대리. 따라서 임의 대리 특는 사성파 종철까지가 임의 대리인 거고요. 법정 대리는 어디까지만? 사성파까지만. 됐죠? 다시 한번요 해볼게요, 여러분. 무슨 파라고? 칠성파냐? 사성파야? 좀 무서워? 사성파죠. 왜? 본인의 사망과 대리인의 사성파가 될 테니까 사성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철. 종료했거나 법률 행위가 종료했거나 법률 관계가 종료했거나 두 번째 수권 행위를 철회했을 때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대리 행위예요. 여기는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여기들 다시 한번 또 그림 자꾸 그려봐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리는 무슨 관계? 사명관계 중요하다고요. 됐죠? 아까 보니까 어디를 말씀드렸어요? 보니까 뭐 수권 행위했다, 무슨 행위했다 말씀드렸잖아. 이제 뭐죠? 현명 여기에요. 바로 여기. 그럼 갑과 문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잘 보세요. 이럴 때 했죠. 안녕하세요. 예. 저 삼성전자의 김대리인데요. 이게 바로 뭐죠? 현명이에요. 현명은 뭘까? 내가 대리란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전 삼성전자의 김대리인데요. 이게 바로 현명이에요. 내가 대리인 것을 알려준 거죠. 이 대리란 것을 알려준 것이에요. 그게 바로 현명이다. 그래야지 비로소 뭐 할까요? 제3자가 봤을 때는, 상대가 봤을 때는 대리구나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거리를 맺게 되는 거죠. 대리 계약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풀 센텐스 말하기도 하지만 뭐라 하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저 삼성전자인데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종종 보셨죠? 안녕하세요. 우리 저기 뭐죠? 무슨 물산인데요. 지가 물산이야? 아니잖아, 여러분. 지는 자연인이야. 근데 뭐예요? 안녕하세요. 여기 A물산인데요. 이렇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예, 이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네가 A물산이라고 본인 이름을 댔었어도 난 네가 대리인 것을 알아.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 현명의 힘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뭐냐면 여기까지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것들은 가끔 나온 거 정리해 보신다면 이 본인을 위한다는 게 조심스해야 돼요. 법에서 본인을 위한다는 게 우리가 아는 위해준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쟤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인 것도 알아두세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현명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가 A 물산이다 얘기하지 않고요. 지가 가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병은요. 누가 거래한 줄 알까요? 병은요. 갑이 보이지도 않아요. 의리 와서 거래한 겁니다. 저기요. 종이컵 사놨는데요. 그러면요. 병은요. 의리 사놓은 건 줄 알고 있지. 갑이 설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바로 그 말이에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의사표시는 누구를요? 자기를 위한 건 누구? 여기 자기는 자기를 위한 거죠. 근데 상대방이 모르는 거죠. 대리인으로 산 것이 알았구나. 뭐죠? 얘 뻔히 누구예요? 갑에 의해서 대리거든. 애가 좀 인사성이 없는 거야. 그치? 근데 보니까 뭐 숫기가 없으니까 종이컵 10개요. 얘가 종이컵 10개 살 이유가 없거든. 보통은 이 회사에서 사왔거든. 안다면 모를까? 그때는 뭐죠? 그때는 회사에게 물을 수 있다는 뜻이죠. 책임을요. 그죠? 계약 책임을요. 왜? 그때는 다시 못나 상대가 대리인으로서 산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다는 전항의 1항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뭐다? 본인의 효력이 있다는 뜻인 거니까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들님께서 법조문으로만 가지 마시고요. 자꾸만 이야기를 통해서 보신다면 좀 재밌어질 거예요. 대리인의 하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대리인의 하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병과 뭔가 계약을 맺은 사람 누구예요? 현실적으로는 을이죠. 을. 그럼 잘 보세요. 갑은요 지금 딴 데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요 을과 병이 오갔던 말 중에서 실수는요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대리인으로 기준해야겠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병과 이해한 건 누구야? 이야기하는 건 본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대리예요, 대리. 대리가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의사표시 관련된 문제들은 다 누구를? 대리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컨대요. 통조의 화표시든 차고든 뭐든 갑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죠? 갑은 제대로 알았어도 을이 헷갈렸으면 을은 차고 취소가 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바로 그런 말들이 여기 나왔던 겁니다. 대리인 능력, 자 이것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대리인 능력은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럼 저 행위 능력자 아닌 것을 제한 능력자거든요. 쉽게 여기다 뭐라 쓰시면 되냐면 미성년자 쓰시면 돼요.
따라서 대리는 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미성년자도 뭐가 될 수 있다? 대리가 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도 보세요. 지금 뭐 대리는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그 지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게 제시문에 그냥 조문을 쓱 그냥 그대로 줘서 그렇게 쉽게 주지 않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줄까요? 네, 저렇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례 문제 보게 되면 17세인 갑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죠? 17세인 갑이 A의 대리를 맡아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돼요. 네. 자, 이제는요. 무권들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려 볼 거예요. 그럼 전까지는 뭐였을까요? 유권들이었죠. 유권들이라는 것은 권한이 있던 거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대리권 주고 본인행위하고 상대방은 본인에게 효과를 요구하고 이게 바로 삼령관계거든요. 근데 아까 정리해드렸지 무권대리는요. 뭐가 없는 겁니까? 대리권이 없던 거예요. 이렇게. 지가 뭐 한 걸까? 가서 저 대리인데요 한 거예요. 뭐가 없어요 지금요? 맞아요. 지금 권한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는 상태예요. 가서 근데 뭐 한 겁니까? 내가 가서 현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기요. 저 X란 땅 있다 쳐요. 가백에 X란 땅 있다 쳐요.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을이요. 저기요. 제가 갑 땅의 주인이거든요. 이랬으면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 무권리자 뭐냐면 권리가 없는데 불구하고 권리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따라서 저기요. 저 X 땅의 주인이거든요. 그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돼요. 보통. 왜 무권리자가 팔았을 때 무권리자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처분행위.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얘가 뭐랬냐면 저기요. 제 땅인데 한 게 아니고요. 저기요. 저 갑의 대리인인데 한 거예요. 지금요. 뭐도 없이. 권한도 없으면서. 이걸 보통 뭐라고 그래? 무권대리라고 그래. 무권대리. 라의 문제라고 그래. 무권대리. 바로 이 문제가 무권대리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자, 근데요. 이런 무권대리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무권대리 종류에 대해서요. 여기 보시면 무슨 표현대리라는 어려운 말 등장하죠? 예, 그걸 정리해드릴게요. 이 무권대리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협의의 무권대리와 협의 무권대리. 대리와 두 번째 표현대리가 있어요. 이걸 정리해드릴게요. 말 그대로 협의 무권대리는 말 그대로 일반적 무권대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권한도 없이 가서 뭐냐면 내가 권한 인척한 거죠. 근데 이 표현들이 뭐냐면 겉으로는 보기에는 겉으로 표현된 거는 대리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거죠. 갑이요. 병한테 가서 을한테 대리권도 안 줬으면서 지가요. 아 우리 저기 뭐야 얘가 저기 참 대리로서 참 일 잘해 한 거예요. 대리권 준 적도 없단 말이죠. 그 지가 뭐냐면 가서 뭐냐면 병한테 가서 대리로 말한 거예요. 우리 을대리 이렇게 한 거죠. 그 을 입장에서 얘가 뭐로 생각하시겠어요? 대리라고 생각하겠죠. 이처럼 뭐냐면 이 표현들은요 무슨 문제냐면 한마디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가 대리로 밖에 보일 수밖에 없게 속을 수밖에 없게 그런 바로 그 소스들을 누가 본인이 준 거야 한마디로. 야 너 때문에 대리인 줄 알았잖아 이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너도 책임져. 이게 바로 표현 대리의 문제를 볼 수 있어요. 됐죠? 네, 그래서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에 뭐가 있다? 표현 대리에 있다. 보시게 되면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질 게 없는 거야. 정말 그냥 이 의리가 사고 친 거지. 그렇죠? 이럴 때는요. 본인이 책임질 게 없다 보시겠죠? 반면에 표현들이 뭐라고요? 이때는 이 본인도 일만에 책임이 있던 거지. 그러니까 네가 실수한 바람에 상대 입장에서 얘가 대리인 줄 알았잖아. 그렇죠? 이걸 다룬 것이 뭐다? 표현들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무권들이 정리해줄 텐데요. 여러분, 제가 1교시도 말씀드렸지만 왜 쭉 하면 읽어보라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가 공부하지 않았죠. 뭐라고요? 쭉 하면 읽어보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처음부터 공부하려고 보시게 되면 지겹고 힘들어요. 잘 안 읽히는데요. 그냥 한번 보시는 거예요. 추인, 뭐 소급, 무권대리 뭐야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어 번 보게 되면 단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보신 다음에 제 강의 들으라 말씀드렸죠. 부탁을요. 네. 자, 이제 읽으셨을 테니까요.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내용 보니까 뭐 추인권 등장하고 뭐 등등 해요. 더 나가서 보니까 내용 쭉 있고 보니까 뭐 추인 철회권 등등 등장하죠. 그죠? 제가 이걸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가을에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뭐가 하기 좋죠? 네.
놀기 좋죠. 맞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가을은 보통 독서의 계절 하나요? 그렇죠. 오케이. 가을의 최상은요. 이 소나무, 그렇죠? 소나무, 소철나무 같은 나무 아래서 책 보는 거예요. 그냥 책만 보면은 좀 약간 심심하니까 여름 가을에 대추 참 맛있죠. 선릉의 대추가 참 맛있어요. 선릉에서 난 대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가을의 최상은 뭐라고요? 소철나무 아래에서 책 보는 거라고요. 물 먹으면서 대추요. 어디서 나는? 선릉. 다시 한 번만 해봐요. 가을의 최상은 뭐라고요? 소철나무에서 책 보는 거라고요. 물 먹으면서 선릉 대추 먹으면서. 마지막 한 번. 가을은 여러분 한문으로 추죠. 추, 최상, 소철, 책, 대추, 선릉. 가을의 최상은 소철나무 책. 시작. 추, 최상, 소철, 책, 대추, 선릉. 써볼까? 추, 최, 상, 소, 철, 책. 무슨 대추? 선릉 대추. 이렇게 대추 선릉, 네, 대추 선릉 할게. 대추 선릉. 이것만 정리하신다면 저 복잡한 문건들이는 다 정리를 해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 대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진짜 복잡한 것들을 요거만 딱 정리면 될 텐데.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들 많죠, 내용들이요. 이것들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자, 이것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뭘 또 떠올리셔야 돼요? 삼명관계를 떠올리셔야 돼요. 누구죠? 갑이 있었고, 을이 있었고, 여기 상대가 있었어요. 됐죠? 이렇게. 여기서 뭐 한 걸까? 여러분, 묶어내린 거죠. 묶어내리.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냐면, 뭐 한 거야, 지금? 병이 가서, 야, 나 저기 뭐야, 너 저기 뭐야, 이거 저기, 을이 땅 팔았어. 또 갑이 했겠죠. 뭐라고? 땅 팔았는데? 누가? 을이? 땅 그냥 대리권 주의 없어. 이런 상태인 거야. 그죠? 자, 이 상태 봅시다, 한번.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상상해보는 거야. 이게 누구라고요? 사고뭉치 아들이에요. 그쵸? 또 사고 친 거야. 갑 입장에서는요. 그쵸? 한숨 나오죠. 또 사고 친 거야. 그런데 보게 되면 뭐냐면, 내가,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럴 수 있고요. 이번엔 또 무슨 사고 쳤냐? 그래, 갖고 와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게 바로 뭐냐면 추인권이에요. 추인권. 이 본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맞아요. 추인을 할 수가 있고요. 거절도 할 수 있어요. 거절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추인도 할 수 있어요. 됐죠? 추인이요. 무슨 말일까? 사후적으로, 추가적으로 승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뭐가 있다는 뜻일까? 거절할 수도 있고 같지만 추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추인하게 되면 무슨 말일까? 그거 갖고 오시오. 알았어. 내 등기 줄 테니까 돈 주시오. 이게 바로 추인이에요. 추인.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을 할 수 있어요. 됐죠? 근데 이 추인은 누구한테 하는 걸까? 그건 기본적으로 상대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죠? 갑은 누구한테? 병한테 한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갑은요. 병이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 왜 그럴까? 아들내미가 사고치고 온 거니까. 이럴 때 이럴 수 있죠. 야, 알았다. 오라 그래. 그 사람 내 돈 준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도 뭐죠? 추인인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은요. 원칙적으로는 병이지만 예외적 누구죠? 을한테 할 수도 있어요. 을한테. 하지만 궁극적으로 을이 누구한테? 병한테 말해서 병이 알아야지만 추인 효과는 있어요. 복잡하겠지만 들으면 알겠죠?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병한테 직접 전화해서 알았다, 추인한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들한테 말해서 아들이 어쨌건 누구한테 궁극적으로 상대가 알게 되면 핵심은 누구한테 하든 간에 상대한테 알게 되면 추인 효과는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다음에 상대한테요. 그렇죠? 그럼 추인하게 되면 이 효과는요. 소급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있죠? 시간 있으면요. 여기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바로 뭐냐면 을과 병사에서의 무권들이 행해됐죠. 무권들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누가 갑이 뭐였어요? 추인을 했어요. 이렇게. 이 을과 병이 무권들을 했었고 갑이 뭐 했다고 추인했어요. 이럴 때 이 추인은 뭐 된다? 무권들이 싫어 뭐냐면 소급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부터 거리는 어떻게 된다? 유효하게 봐준다는 거야. 됐죠? 소급이요. 자, 이럴 때요. 본인 다시 말씀드렸지만 병 같은 경우는 거절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둘 중에 뭘 할지는요. 그건 자기 선택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대해서. 병은요. 도대체 상대방은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상대방 같은 경우는 뭘 할 수 있냐면 두 개를 할 수 있어요. 두 개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갑한테 야, 너 네 아들 사고 쳤어. 너 추인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걸 보통 뭐라 그래요? 최고권이라고 그래요. 최고. 최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묻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최고다. 두 번째 뭐 할 수 있냐면 이거예요. 병이 얘기를 해요. 을한테. 야, 너 무권대리였냐? 이거예요.
야, 씨, 나 몰랐잖아. 야, 관둬. 끝내.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너랑 계약 안 해. 그렇죠? 끝내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철회권이에요. 자, 바로 어디죠? 여기죠. 최고하고 철회죠. 여러분, 최고와 철회인데요. 여러분, 묻는 건요. 솔직히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묻는 건 뭐냐면 병이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야? 이거 당신 아들 사고 쳤는데. 이렇게 해요. 반면에 이 철회는요. 철회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세요. 뭐라고? 너 미성년자였다고. 아니, 미성년자랬네. 너라고? 너 무건드렸다고? 이거예요. 무건드렸다고? 이거예요. 에헤이, 씨, 몰랐잖아. 몰랐으니까 누구죠, 여러분? 선이만. 선이만. 제가 그 선과 악의는 정리해드렸죠. 1교시에요. 자, 첫 번째 시간에요. 선의는 모르는 사람,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 정리해드렸어요. 그렇죠? 여기 말은 뭐예요? 추, 최상, 소철까지 왔어요. 자, 봐요. 아까 정리해드렸지. 그럼 병은요? 갑은요? 아까 추인했을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인하게 되면요. 그냥 어떻게 돼? 이 책임을 지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 상태에서 있는데 만약에 갑이요. 거절했다 쳐요. 그럼 갑이 거절했으면 추인을 안 했다는 뜻을 해버리면 이 병은요.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럼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야, 아들 놀러 와봐. 그렇죠. 바로 누구죠? 이 아들한테 책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뭘까? 무권대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됐죠? 무권대리는 책임져야 되는 거죠. 왜? 네가 사고 쳤으니까 이거예요. 그렇죠? 이때 무권대리는 지가 대리권이 있음을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추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모를까? 대리권도 없고요. 입증도 못하고 두 번째는 추인도 못 받았어요. 그럼 뭘 하셔야 돼요? 무권대리는 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럴 때 이 병은요. 선의 무과실이 돼요. 선의 무과실. 여러분 선의 무과실이라는 말은 법에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말일까? 나는 네가 무권대리인지 몰랐고 그 모르는 것에 뭐죠? 과실도 없어 이거야. 한마디로 나는 진짜 무권대리인지 몰랐다니까 이래야 돼요. 이 병이요. 됐죠? 마지막은 이 무권대리는 능력자여야 돼요. 능력자. 미성년자면 안 돼요. 그렇죠? 따라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대리는 할 수 있지만 만약 미성년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걔는요.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요건이 뭐죠? 능력자가 돼야지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배추선능할 때만 비로소 무권대리는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요 내용들이 아까 여러분께서 보시면 71페이지부터 복잡해 보였던 72, 3페이지 등등 있죠? 바로 요것들이 다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되셨죠? 여러분, 이 교시 마감하기 전에 그럼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자, 이게 바로 앞자의 힘이에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무권대리를 정리를 하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여러분께서. 그런데 지금 제가 해드린 대로만 하시면 돼요. 가을의 최상은 뭐라고요? 소철남에서 책 보는 거라고요. 자, 해보자. 준비 시작. 추, 최, 상, 소, 철, 책. 뭘 먹으면서? 대추선능. 대추선능. 했죠, 여러분. 요것만 하시면 다 한 것이. 본인은 뭐 할 수 있어? 거절을 하거나 뭐 할 수 있어? 추인할 수 있어. 추인할 수 있어. 본인 추인할 수 있어. 본인은 추인하게 되면 상대는 누구야? 그치? 병한테 하거나 상대하거나 무권대리한테 하더라도 그 아들이 누구한테 알려주면 된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상대한테 할 수 있어. 그럼 추인의 효과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쵸? 소급해. 이건 본인의 얘기죠? 그럼 상대는 뭐 할 수 있어요? 상대는요? 야, 본인아, 너 추인할까 말 거야? 최고할 수 있어. 이건 선악 다 할 수 있죠. 반면에 난 선의자였어. 네가 무권대리인지 몰랐어.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철회할 수 있어. 됐죠? 자, 만약에요. 본인이 추인하지 않았어. 뭐 했어? 거절을 했어. 그럼 누가 책임을 지셔야 돼? 무권대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언제 책임질까? 요건대에게. 대추선능. 대리권 입증을 못하고 추인을 받지 못하고 상대는 선의 무과실이고 무권대리는 능력자일 것. 이러면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네. 이렇게 정리하니까 이 복잡했던 내용들이 좀 정리가 확 되시죠?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책 열심히 또 공부해 오세요. 그럼 제가 정리는 맡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이어서 민법 총칙 마지막 쪽 정리해드리겠습니다.